시선에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가자, 천천히. 완주만 하면 돼. 배고픔 달아, 배고픔 달아. 뭐야? 오케이.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방송이 새롭게 준비한 청소년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의회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 사고를 키워가는 프로그램이죠. 아, 너무 훌륭하네요. 너무 훌륭하네요. 이런 프로가 많이 생겨야 돼요. 네. 자, 오늘 토론을 함께할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어요.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허용이 되지만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 그걸 가방이 무거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철 위에는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압수 중이긴 한데 그래도 핸드폰을 안 사용하고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자, 위원님들의 자기소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임하는 자세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먼저 수인 학생부터. 안녕하세요. 중2병 없는 중2 조수인입니다. 청소년의 마음을 대표해서 어른들에게 일침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어리게만 보이신다고요? 작은 고추가 매우신 거 아시죠? 할 말 다 하는 초등학생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중3 송성환입니다.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특히 중3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토론해보겠습니다. 뚝 부러지는 초등학교 5학년 강예서입니다. 언니 오빠 위원님들과 즐겁게 토론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닌 청소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을 보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몸소 배우고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니만큼 기본기를 다진다는 의미로 제가 상식 퀴즈를 준비했어요. 네, 의회 상식 퀴즈입니다. 자,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 시작합니다. 네, 문제를 많이 맞추면은 아주 특별한 선물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아, 변호사님은 안 돼요. 아쉽네요. 손 드실 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만 하는 기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헌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외에도 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은 무엇일까요? 네, 객관식이에요. 보기 다 듣고 손 드시면 됩니다. 네. 1번 평등권, 2번 생명권, 3번 수면권, 네, 4번 일조권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 네. 정답 아시는 분? 네. 정답 아시는 분? 현우 학생. 1번 평등권입니다. 어째서죠? 평등한 네. 사회를 살아가기. 아, 왜 자신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평등하게 사회를 살아가기 네. 위해입니다. 네, 내용은 좀 자신감이 없었지만 네. 정답입니다. 네. 아, 우리 현우 학생이 1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평등
기본권은 헌법 11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생명권이라든지 수면권이라든지 일조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기본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오. 이것도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오히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기본권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명시되어 있는 것만 기본권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야, 우리 변호사님의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지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이루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그에 맞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청년, 국익 우선, 지위남용 금지 등 다양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질문권, 2번 불체포 특권, 3번 버스 무료 이용권, 4번 KTX 무료 이용권. 정답 아시는 분 빨리. 손 들어주세요. 송성환 학생. 저는 4번 같아요. KTX 무료 이용권. 네네네. 어째서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KTX를 많이 이용할 일도 없고 3번과는 다르게 버스는 많이 이용하잖아요. 대중교통 이용 시설이니까. 그렇죠. 근데 KTX처럼 멀리 갔다 쓰는 기차를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서 무료 이용권은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논리는 아주 좋았지만 땡입니다. 땡입니다. 저요. 예수 학생. 3번 버스 무료 이용권? 버스 무료 이용권. 어째서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네, 찍었습니다. 촉이 되게 좋네요. 정답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환군의 설명도 맞았어요. 사실은 국회의원이 무료로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그쵸. 했지만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KTX는 국영입니다. 국영 철도를 국회의원이 이용하도록 해주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여의도에만 있지 말고 지역구에 가서 지역 민심을 잘 살펴봐라. 그래서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네. 그 멀리 갈 수 있는 지역구를 갈 수 있는 국유 철도가 무료고요. 버스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무료가 아닙니다. 또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갔나요? 네, 네. 네.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차별받지 않을 권리, 2번 적당한 용돈을 받을 권리, 3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 4번 자유롭게 여행 다닐 권리. 수인 학생. 3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어째서죠? 요즘 청소년들도 부모님에게 그 확인서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다. 좋은 설명이었지만 아쉽게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대요. 땡! 저요. 네. 현우 학생. 전 1번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죠? 네, 학생도 많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제 차별을 받지 않는 선에서 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네. 차별받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기본권이 명시돼 있을 것이다? 네. 정답입니다. 두 문제 맞췄죠? 네. 여러분들은 다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조금 불평등하게 우리 현우 학생에게만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축하해 줄 거죠?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할 텐데요. 의회 상식 퀴즈에서 풀었던 권리에 대한 주제입니다. 네, 어떤 청소년 위원이 또 고민을 제안해 주셨을지 오늘의 주제 발표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발의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네, 우리 수인 학생. 네, 어떤 고민을 들고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제가 다닌 학원 수는 10개가 넘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정한 학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다니는 건 저인데 결정권은 모두 부모님에게 있었습니다. 청소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하는 걸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돌려주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학원 선택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위원분들과 함께 토론을 시작합니다. 학원비는 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총 4개의 학원에 많이 다닐 때는 180만 원까지.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네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국영수 학원을 왜 그렇게 다니라고 하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 성격이 어떤지 부모님이 아는 건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도 국영수만 했다면?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만 아직은 미성년자고 결정을 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저요. 네, 성한 학생. 저는 아무리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부모님이 학원을 많이 보내셨는데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가서 시간만 보내보는 경우가 항상 많았었어요. 야, 미성년자지만 삶의 주인은 나다. 네. 그럼 멋있는 말 어디서 배웠죠? 인터넷! 야, 저 멋있다. 네. 저도 송성아 위원의 의견 동의합니다. 네. 저는 영어학원에 다니는데 제 친구가 영어학원에 가기 싫다고 땡땡이를 쳤어요, 엄마 몰래. 부모님이 선택하지 않고 그 친구가 선택했다면 더 책임감 있게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쯤이면 가장 학창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현우군의 의견도 궁금해요. 이제 다른 위원들이 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부모님이 다니기 싫은 국영수 학원을 왜 그렇게 다니라고 하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국영수 학원을 왜 그렇게 다니라고 하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학원 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입시를 앞두다 보니까 부모님의 결정이 옳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물론 제가 다니기 싫은 학원을 억지로 다닐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 장단점을 잘 아시는 분이 부모님이신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의견이 팽팽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좀 돌발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학원을 몇 개까지 다녀봤나요? 제일 많이 다닐 때. 예서 학생. 네, 저는 영어, 피아노, 미술, 댄스 학원을 네. 다녔어요. 그리고 학원비는 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총 4개의 학원에 한 달 이제 네. 수강료가 100만 원 정도 됐다는 네, 한 달. 거죠? 네. 야, 이게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국영수를 기본으로 다녔고 네. 그 기타, 연기 같은 것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수도권 쪽에서 살다 보니까 학원비가 120만 원에서 네. 갑자기 이제 엄청 갑자기 많이 다닐 때는 180만 원까지 쓴 적이 있어요. 180만 원.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셔야겠네요. 계속 그래서 학원 빼먹으면은 엄마가 엄청 뭐라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야죠. 돈 아깝다고 막. 네, 알겠습니다. 야,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나요? 네, 실제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5, 6학년 10명 중 6명이 2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고 초등학생들 42.8%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52.1%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학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답답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이러니까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요즘에는 줄넘기 그리고 줄넘기. 발표, 농구
다이어트 학원까지 있다고 다이어트. 해요. 다이어트 학원이 있어요? 네, 다이어트 학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학원. 아, 이러니까 혹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이 나오려면 노벨상 학원에 다니면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분들도 힘들겠지만 사실 학원을 많이 다닐수록 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제가 학원 선택권은 부모님에게 있어야 한다 편에 서게 된 것도 결정적으로 부모님이 학원비를 내십니다. 오. 뭐 국영수뿐만 아니라 요즘 학생들은 예체능 쪽 학원을 좀 많이 다니고 싶어 합니다. 네. 미술이나 골프 등 좀 비용이 비싼 학원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오, 이거 좀 타당한 의견인 것 같아요. 물론 학원비를 내주시는 건 부모님이고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불안해서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부모님이 학원을 안 가면 큰일 나실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는 학원 가기 싫어서 이런 짓까지 해봤다.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막 걷다가 막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고 아프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아프다고. 근데 저는 깨병이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 시험을 한번 제대로 망쳐서 학원을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줄까. 이거 봐, 나는 그냥 유전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제가 좀 잔머리 대마왕이라. 대마왕이네.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쯤 되니까 부모님들의 의견도 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학원 선택권에 대한 생각 한번 만나볼까요? Pause. Go. Pause. Smile. 우리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지만 어쨌든 웃어 주셔야죠. 영신이요. 여름의 면을 가져옵니다. 아, 시니어 모델 분들이신가 봐요. 학원 선택권을 부모한테 주느냐 아이들한테 주느냐가 오늘 주제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가져야 된다 손 두 분. 그 네 분은 아이들이 가져야 된다. 저도 반반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판단이 미흡하고 미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학원 결정이나 선택에 있어서 어머님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 범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먼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유도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아이의 소질을 부모님이 먼저 좀 파악을 하신다라는 내용인 것 어릴 때보다 같아요. 봤으니까. 저는 아이들의 선택권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때보다 아이들이 지금 너무 똑똑하고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옛날에 생각했던 때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도 아이들이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반을 말씀드렸던 이제 부모로서 어쨌든 어려서부터 이제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소통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이제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들이요 학원 선택권을 자기네들한테 안 주는 거는 행복 추구권을 뺏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학원이 요새는 막 앉아서 우리처럼 주의식 교육을 시키질 않습니다. 굉장히 좀 학원이 좀 잘 돼 있고 좀 글로벌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고 뭐 환경도 좋고 좀 자유롭게 놀게도 해주고 영어학원도 굉장히 자유롭게 가르치고 그런데도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유튜브, 미디어, 휴대폰, 친구들하고 모여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단체로 톡방에서 같이 단체로 모여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는 답답하고 막 화가 나서
저희 시대처럼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 잘해서 공부 잘해서 돈 벌던 시대는 갔어요. 지금은 유튜브 하나만 잘해도 몇 억씩 벌기도 하고 몇 천씩 벌기도 하잖아요. 세상이 변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 발맞추어 나가려면 아이들을 큰 물에 던져서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의견이 그만큼 중시되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이제는 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의견도 되게 첨예하게 좀 나뉘네요. 자녀들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현실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부모님이 보내고 싶은 학원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자기가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학원 선택은 학생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 주제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은 특히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도 고등학생 진학 전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학습합니다. 네. 이런 현실에서 제가 좋아하는 학원만 다닌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 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진학할 때 이제 또래 친구들보다 뒤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선행학습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좋은 대학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 저도 서울대 출신 네. 어른은 뭔가 좀 달라 보여요. 아, 정말요? 어떻게 달라 보이죠? 뭔가 되게 네. 좀 잘생겨 보이나요? 스마트해 보이고? 아니, 좀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좀 달라 보여요. 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선택한 학원에 가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보장된 미래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 야, 보장된 미래라는 내용이 우리 승훈 학생한테 나오니까 좀 신기하네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학생이 무조건 입시와 대학을 꿈꿔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 꿈꾸는 게 다르겠지만 다른 그 개인이 꿈꾸는 일이 대학과 관련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을 갔거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완벽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잘 고민입니다. 야, 그러네요. 사실 꿈이 명확하지 않은 게 잘못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근데 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꿈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끌어 주시려고 많이 애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가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상 부모님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는 거기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 성격이 어떤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건데 부모님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모님이 아는 건 제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 탓만 할 수가 없죠. 이제 부모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 그리고 지금 환경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 때와 방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도 국영수만 했다면 지금 무대 위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쵸. 네. 제가 또 들어보니까 과연 어떤 게 아이들과 또 이 사회의 행복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였고요. 학원 선택권의 대안으로 일요학원 휴무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토론을 나눠볼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일요일 날에 무조건 쉬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네.
국영수 학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자주 가고 이제 예체능 학원들은 전 주말에 자주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요일을 정해놓고 쉰다는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요일 날 어떻게 보면 강제로 쉬어야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저거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부모님도 그 주말에 쉬시잖아요, 항상. 그쵸. 아버지도 항상 주말에 피로 다 쌓으신 거 푸시고 그냥 주무시잖아요, 맨날. 네.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갔던 거를 일요일날 쭉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는 일요일날 학원 가는데 나는 쉬면 뒤처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쉬면 그런 생각이 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밀린 공부를 주말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일에는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 과외랑 친구들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쉰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마다 달라야 된다? 네, 그때 상황마다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반대예요. 그 일요일에 학원을 쉬면은 네. 오히려 다른 날에 학원이 늘어나거나 과외가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럴 바엔 친구들 만날 수 있는 학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일요일날 안 가면 그 시간이 다른 평일로 대체돼서 더 힘들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네. 왜냐면 어른들도 주말 이틀은 쉬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아이들도 주말 이틀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주말에 학원 가는 것보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일요학원 휴무제에 대해서도 약간 학년별로 찬성 반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사실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런 학원 선택권이라는 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이렇게 맞춰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해 줬는데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학원 선택권도 당연히 인정되어야겠죠. 야, 그렇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학원 선택권에 대해 우리 위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주제를 발의해준 우리 조수인 위원, 마지막으로 학원 선택권에 대한 정리 발언 해주시겠어요? 어른들은 너를 위한 것이라고 강요를 하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모자르더라도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네, 우리 조수인 위원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과연 오늘의 주제 학원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어야 하는가, 부모님에게 있어야 하는가? 청소년 위원들의 최종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하나, 둘, 셋. 둘, 셋. 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오늘의 결과는 학원 선택권은 학생들에게 있어야 한다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준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